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어떤 재화든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도 취득세라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등록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취득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취득때 내는 세금과 그리고 또 보유하시면서 내는 세금, 주로 이제 재산세라든가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고요. 또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부동산이 또 있으심으로써 또 간접적인 세금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또 이제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한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상가라든가 이런 어떤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소득세는 계속 발생한다라는 점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부모나 또는 부모 자녀 간에나 또는 부부지 간에 이런 부동산을 그냥 증여할 경우에 또 증여세라는 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또 자녀분들한테 이제 상속이 됐을 때는 또 상속세라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안에서도 정말 많은 이런 세금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씩 집어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를 통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린 사례는요, 사실 다가구 건물이지만 다세대와 약간 구분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다가구와 다세대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 번 좀 말씀드렸었는데, 자, 다가구는 건물이 있을 때 건물 자체가 주인 한 명, 이 소유자가 한 명일 때 우리가 다가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호실별로 주인이 다 각자 다른 것을 우리가 다세대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얼핏 보기에 다가구와 다세대가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으로 매입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다세대지만 이것을 통으로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이 다가구를 통으로 매입하거나 또는 다세대를 통으로 매입했을 때의 세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다가구와 다세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지금 조건은 거의 같은 조건으로 보겠습니다. 토지와 연면적이 거의 같은 건물을 가정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취득하는 가격은 15억 원이고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20억에 매각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취득세는요, 면적이나 또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6억 원 이하와 그리고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그리고 또 9억 원이 초과하는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85제곱미터 이하냐 이상이냐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6억 원이 안 되는 소형 주택, 다세대 주택이나 또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그 주거용 주택이었을 경우에, 소형 면적일 경우에는 최소 1.1% 구간에서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높거나 또는 면적이 높게 되면 최고 3.5%까지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다가구라든가 또는 다세대를 구분을 하는 방법을 좀 더 말씀드린 건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게 되면 당연히 세금도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매매 취득가액이 15억 원이었습니다. 자, 15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 자체가 9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3.5% 구간에 머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취득하실 때 이 취득세 자체가 5천만 원이 넘는다라는 거. 사실 사실 때 주택이니까 그냥 1%대를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라는 부분이 9억 원 이상 된다고 했을 때는 금액 자체가 좀 높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세대를 봤을 때 다세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수별로 주인이 다 각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15억 원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7세대였을 때 각 세대당 나눌 수 있는 게 대략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2억 1천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1천만 원의 기준을 봤을 때는 취득세가 1.1%가 됩니다. 그래서 2억 천에 1.1%인 231만 원을 내게 되는 거고요. 231만 원이 7세대가 있으니까 약 1,6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입했을 때 이 취득세에서 차이가 좀 난다는 점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다세대를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축 주택에 한해서 이렇게 감면을 받게 되는데,
자, 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85%를 감면받아서 약 15%만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당 35만 원의 취득세를 내게 되기 때문에 7세대를 내게 된다면 총 245만 원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구에서는 5천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냈던 것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니까 약 245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 이런 차이가 좀 난다라는 것을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도할 때 시점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가구를 매입해서 15억 원에 샀다가 5년 후에 20억 원에 팝니다. 자, 그랬을 때는 사실 1가구 1주택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2년만 보유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한 푼도 없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9억 원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9억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양도차액이 2억 4,700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양도차액에서 또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을 또 나누게 되면 약 한 50%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차익이 여기서는 5억 원이지만 고가주택 1가구 1주택자 계산하면 약 반값 정도 지금 되는 상황에서요. 또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게 되는데 10년을 만약에 보유하게 되면 약 80%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지금 5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약 40% 정도의 공제를 받아서 1억 4,850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다가구를 하게 되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나오게 된다라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세율, 그러니까 가격이, 양도 차익이 과세 표준이 낮으면 세율도 낮고요. 과세 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다라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세율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공동명의를 하게 된다면 1억 4,850만 원이 여기서는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반으로 나눠집니다. 반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3천만 원을 했을 때는요. 세율 구간이 35%, 여기서 보시는 35% 구간에 머물게 되는데 반씩 나눠지게 되니까 세율이 24%에서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다가구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세금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혼자 명의세 3,600만 원이었었는데 부부 공동명의를 했더니 합쳐서 2,400만 원, 약 1,40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세율에 대한 부분 보신다면 자, 약 1,200만 원 이하는 6%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생성된 게 5억이 초과되면 40%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세율을 좀 낮춘다라면 좀 더 절세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더 눈여겨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양도 다세대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릴 때 다가구를 통으로 매입하는 방법, 매각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다세대 주택을 통으로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을 통으로 15억 원에 샀다 20억 원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은 5억 원이 들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거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인 양도소득 금액에서 특별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자,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까 10년에 80%, 그리고 아까 5년일 때는 40%까지 공제됐지만 이거는 1가구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공제가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억 4천만 원 정도의 많은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2억 1,500 곱하기 7개, 그러니까 총 매각을 15억 원에 샀지만 2억 1천만 원, 아까 좀 전에 그 취득세도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2억 1,500을 7개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세율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매각을 하는 것보다 조금씩 매각했을 때는 세율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세금적인 부분에서 846만 원이라는 좀 적은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7개를 다 한다 하더라도 약 6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끝난다는 점. 그래서 통으로 매각할 때는 1억 4천 정도 나왔지만 나눠서 하게 된다면 세금이 약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요. 자, 다가구 주택을 취득했을 때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약 3천만 원. 근데 이것도 부부 공동 명의로 하거나 또는 더 명의자가 많다라고 하면 더 줄어들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취득세와 소득세를 양도세를 합친다라면 약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또 통으로 다세대를 샀다가 통으로 매각을 하게 된다라면 양도세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적게 나오지만 양도세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많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다세대 주택을